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새로운 우리 진보 정당이기도 하고 민중정당을 창단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혜치의 정전협조 체계를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4가지 긴급 제안을 여러분들께 할까 생각합니다. 지질 정전협조 체계를 맞이해 국민들에게 드리는 4가지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대담한 구상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민중정당 창단준비위원회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내일은 1953년 7월 27일 64년 전 판문점에서 한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전쟁의 최종적인 마침표는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전협정 체계를 기능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후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하고 정오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수성의 주민의 절규는 이 순간에도 전쟁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펼쳐왔고 얼마 전 신베를린 선언과 북한을 향한 여러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시동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 꽉 막힌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진정성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운전하는 차에 타야 할 북한의 반응은 차기만 합니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 운운하며 운전석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맞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로 다가오는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군사합동 군사훈련은 위기의 절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물쇠에 맞지도 않는 열쇠로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끼워봤자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열쇠는 잠겨있는 한반도 문제의 자물쇠를 푸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은 다른 8.25 광복절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올해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의 군사적 대응으로 인한 대결의 한반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전협정 64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저는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 민중들과 온 결의에게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제재 동참 대신 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재 위주 대북 정책의 실패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발맞춘 결과 오히려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하고 발달시켰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강경 보수층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대결은 평화와 공존을 할 수 없듯이 제재는 결코 대화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대화를 주도해 주십시오. 둘째, 한반도 문제의 첫 번째 원칙은 남과 북이 해결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는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 남과 북의 정부와 민중들입니다.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도 우리이며 이 문제를 풀 당사자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통일의 첫 번째 원칙은 자주입니다. 분단 후 최초로 이루어진 2000년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가장 앞서 내세워졌습니다. 정세가 엄중할 때일수록 해법은 남과 북의 역사적으로 쌓은 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한미일 공존하는 대북 압박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동맹보다 남북 간의 신뢰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전 세계와 온 결의 앞에 재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8월 말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찌푸리던 가디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며 매년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미당 후 줄기차게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어훈련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군사훈련에 있어 공격과 방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다면 남북 간 대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오이사 조치 등 분단적 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면 어떤 공론화 가격도 없이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분단의 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해야 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축소시켰으며 개성공단 재개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순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신중함이 아니라 대응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촛불 환경의 새로운 소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대담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지난 겨울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광장을 지켜준 1700만 촛불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촛불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위해서는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촛불은 민주주의를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분단의 어둠을 밝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의 장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의지해야 할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역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 싸워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지만 이후 강대국의 간섭과 억압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대국의 간섭과 억압을 벗어나 한반도의 진정한 자주 독립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전쟁의 정정협정 체결일을 맞이하여 7.27이 분단의 시표가 아니라 통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과 대통령께 4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72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제가 국민들과 대통령께 드린 제안이 충분히 담겨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자주와 평화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